유연채와 뉴스 속으로. 작년이죠. 정부가 과도한 사교육 열풍을 막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선행학습에 대한 규제법을 마련했죠. 다소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일부 교과목에 대해서는 지금도 선행교육기간이 5년에서 7년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과정을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자, 교육개혁을 외치고 있는 지금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선행학습.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봅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구본창 정책팀장님을 연결해 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선행교육 규제에 대한 특별법. 자, 작년에 내놨는데 뭐 잘 안 지켜지고 있는 모양이죠.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법입니까? 예, 이 법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은 개인이 학습 호기심에 따라서 선행학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막는 법이다. 이런 오해들이 좀 있는데요. 아, 네. 이거는 이제 공교육 내에서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수업을 하고 또 평가를 하라는 지침을 주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선행학습을 하지 않아도 개인이 상급 학교에 진학한다거나 학교 시험에서 안 좋은 결과를 갖지 않게 되는 그런 것을 유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설 학원에서 흔히 선행학습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인데, 선행학습으로 이 사교육 열기를 일으키는 온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이 사설 학원에는 뭐 어떻게 지금 미치고 있습니까? 규제가. 지금 이제 그 사설 학원에 대해서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및 선전을 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처벌 조항이 없어서 네. 이런 광고나 선전마저도 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광고나 선전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금 그럼 광고나 선전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죠. 이제 이런 광고나 선전을 하게 되면 뭐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혹은 교육부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하도록은 되어 있는데 네. 행정지도에서 그치고 하지 말아라라는 공고 정도만 되고 실제적인 처벌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뭐 사교육 과열지구에서 선행교육 상품들을 많이 팔았던 학원들은 뭐 이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광고를 여전히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럼 광고나 선전 중에 구체적인 사례 좀 하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구체적인 사례로는 초등부 어학원 커리큘럼인데 네. 그 미국 교육과정으로 12학년에 해당하는 혹은 또 미국 학생들이 AP라고 해가지고 대학과정을 미리 이수하면 대학에서 학점을 미리 인정을 해주는 제도인데 네. 그런 과정을 진행한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뭐 최소 7년 이상의 선행상품을 팔고 있는 거죠.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고요. 그리고 네. 또 뭐 수학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대상으로 의대반이라고 해가지고 중학교 3년 내에 고교 3년 모든 수학 과정을 마무리한다, 또 반복 학습한다 이런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과 영어에서 여전히 뭐 길게는 7년, 5년 정도의 네. 선행학습 광고, 선행상품 광고들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의대반을 모집하는 광고. 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국 고교생의 대학과정을 미리 배우는 코스를 운영한다고 하는 홍보. 네. 참 이 법이 시행되고 있는 선행학습 정도 그래 뭐 많이 좀 줄었다고 하는데요. 4년에서 1년 정도 줄은 3.2년 뭐 이 정도로 줄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역시 공교육보다는 지금 3년 정도 학습 상대가 앞서간다는 거죠.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뭐 초등학생이 뭐 고등학교 과정을 배운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고요. 또 상품 광고뿐만 아니라 광고가 이 정도인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학원에서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얼마나 앞서가서 하겠는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본다라면 광고도 문제이지만 실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선행학습도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행학습이 무엇이 문제길래 이런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나요? 그리고 왜 사설 학원들이 선행학습을 하면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뭐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학습 흥미도인데요. 네. 학원이나 뭐 사교육기관을 통해서 앞선 교육 과정을 미리 배우게 된다라면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게 될 때 학습 흥미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아, 네. 그리고 학습 흥미도가 떨어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가 굉장히 수업을 진행해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이루어지고요. 더 큰 문제는 실제적으로 선행학습을 하나도 하지 않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지키면서 진학한 학생들은 선행학습을 하고 온 학생들과 또 그 학생들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교사가 수업을 쭉 이어나가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배우지 못하고 수업이 지나가 버리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아, 뭐 여러 가지 문제로 파장이 미치네요. 네. 네네. 자, 그러면 이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것, 이게 학원만의 잘못인지 아니면 그걸 원하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있기 때문인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가장 문제시 되는 교과가 수학 교과인데요. 네. 지금 수포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야기될 정도로 우리나라 수학 교육 과정의 양과 또 난이도가 많고 높기 때문에 고등학교 단계에 가면은 선행학습을 하지 않고서는 특히 이과 수학 같은 경우는 소화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능 수학력고사는 11월 달에 치러지게 되는데 11월 달은 사실 3학년 교육과정이 모두 끝나지 않은 학기 중에 치러지는 시험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에 또 고등학교 전 범위가 시험 범위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 정도면 모든 고교 과정을 끝내고 또 3학년 때는 EBS 연계교재와 또 시험 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네. 그런 교육 과정으로 입시 대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가는 이 길목에서 선행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그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 문제를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교육 과정의 양과 난이도를 좀 적정화하고 수능 시험 범위를 적어도 3학년 1학기 교육 과정 정도까지 출제를 하는 방법으로 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구본창 정책팀장이었습니다.